2010년 33살의 민국은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변두리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 매달 고정적인 급여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앞날을 계산해보니 현재 연봉 2,500만 원이 향후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영업 시작 초기에는 주변 지인들과 상인들의 도움으로 매출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나라 전체의 장기간 불경기 여파로 매출은 항상 출렁였고 거기에 뭐라도 이슈 하나만 터지면 수개월간 매출은 곤두박질치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뽑아든 카드는 바로 대출이었다.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대출의 액수도 대출의 기관도 다 달랐다. 어쩔 수 없었다. 이번 달을 살아남으려면 당장에 급한 불을 꺼야만 했다. 당장의 손실을 메우는 게 우선이었다. 그에 비해 점점 후순위로 밀린 것 바로 국민연금보험료였다. 한 달, 석 달, 6개월 이상 연체가 누적되었다. 사실 매달 날아오는 국민연금 고지서를 봤었기에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사업은 기울고 있었고 고정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연금 납입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안 내려던 것이 아니라 돈이 없었다. 어느 날 급한 자금을 이체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얼마 없던 통장 잔고가 0으로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했다.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해보니 압류가 되었다고 한다. 내 통장을 압류한 기관은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급한 마음에 바로 전화를 했다. 제가 안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못 내는 겁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분납이라도 처리하세요. 민국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분납이라고요? 통장은 압류당했고 카드도 막혔습니다. 실손보험, 안보험 등 개인 보험들도 실효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국민연금을 냅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납입하지 않으면 압류해제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제 노후에 대한 준비 아닌가요? 당장 아프면 써야 할 보험료도 실효된 마당에 30년 뒤 노후를 먼저 준비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대출이자를 못 냈다. 신용카드 대금을 못 냈다. 결국 민국의 신용점수는 800점대에서 200점대로 추락했다. 생계의 최소한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이제는 어디서 대출도 못 받는다. 어쩔 수 없이 민국은 와이프 수희 명의로 사업을 이어갔다. 불안정했지만 죽기 살기로 노력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은 유지할 수 있었다. 2015년 민국 38세.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늘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 한 달 정산을 해보면 식당 수익 대부분이 아이들 사교육비와 고정비 등으로 사라졌다. 식당 운영의 어려움에 여러 상황이 가중되었다. 최저시급이 올라 알바생 비용 부담이 늘었고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매출의 일부는 플랫폼 수수료로 흘러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재료 가격도 계속 상승했다. 민국은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했지만 식당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달 대비 매출은 늘었어. 그런데 여기에 각종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났어. 그 지옥 같은 시기가 다시 오는 건가?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민국은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뉴스에서는 국민연금 운용이 안정적이라며 2080년까지 고갈 우려 없음이라는 반복적인 문구가 흘러나왔다. 민국은 잠시 안심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의심이 자리했다. 2030년 민국 53세. 와이프 명의로 식당을 이어가며 겨우 평온을 느꼈다. 하지만 50이 넘어서인지 예전과 다르게 체력이 줄어든 걸 느꼈다. 부채에 대한 이자와 임대료가 늘 발목을 잡았고 몇 번의 매출 회복도 곧 다시 내려앉는 게 반복되었다. 오늘도 수익이 얼마 안 되네. 이것저것 빼니까 손에 쥐는 게 없네. 이제 힘든 상황에 이골이 난 사람들은 이렇게 버티면 훗날은 좀 편해지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어떤 주변인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을 속삭이기도 했다. 공식 뉴스에서는 문제 없다고 반복했지만 민국도 어떤 이들처럼 속으로 의문을 품었다. 20년간 성실히 납부한 기금, 내 노후 내 미래는 정말 안전한 걸까? 2035년 민국 58세. 오랜 기간 혹사시킨 체력 탓에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쟁이었다.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민국 어깨를 짓눌렀다.
와이프 수희와 함께 가족을 돌보며 식당을 운영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주변 이웃들은 연금 고갈을 우려하며 서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민국은 현실과 뉴스의 괴리 속에서 피로와 불안을 견뎌야 했다. 2040년 민국 63세. 두 자녀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 부담이 막대했다. 의료비와 식당 운영 비용, 배달앱 수수료와 인건비까지 모든 것이 민국 어깨 위에 있었다. 와이프 수희와 함께 하루를 살아내며 소소한 행복과 희망을 붙잡았다. 이제 정말 힘든 시기야.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어. 이제 와서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민국은 수십 년간 일하며 가족을 지켰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불안이 자리했다. 2042년 민국 65세. 드디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TV 속 긴급 속보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국민연금 기금 예상보다 이른 2042년 완전 고갈 선언. 민국은 손에 잡힌 커피잔을 조용히 탁자에 내려놓았다.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무 말 없이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30년 넘게 꼬박꼬박 납부했던 돈, 국가가 보장해준다던 기금. 그게 이제 없단다. 30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결국 다 헛것이었나. 식당 벽에는 바래진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국민연금,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민국은 고개를 떨궜다. 화를 낼 기운도 없다. 세상은 여전히 무심했고 연금은 이제 빈 껍데기였다. 그동안 버틴 세월과 고생한 날들, 국가의 안심용 술책 앞에서 허무하게 흩어졌다. 민국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자국과 자동차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민국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국민연금 담당자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납입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랬구나. 지금 이런 상황을 늦추려고 그래서 내 돈을 바득바득 빼려고 했구나. 다음 이야기. 내 인생의 두 번째 봄날. 배우자와 사별 후 다시 만난 인생의 반쪽. 그 사람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충분히 믿을만 하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 기대해주세요.